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최근에 잠시 친구를 만나러 대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갈 때 심심할 것 같아서 책 한 권을 빌려서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저자의 소개가 약간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신인으로 문학계에 데뷔를 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좀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어느 저자의 위로 에세이였습니다. 위로 에세이다 보니 좋은 글귀가 많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법, 목적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 매번 이렇게 스크립트와 에세이 원고를 쓰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저자가 어떻게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가 무척 좀 궁금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 자체도 사실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하기도 힘들 뿐더러 더 이상 자신이 그러한 안정 속에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 감정이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작가로만 먹고 살기에는 힘들어. 글 쓰는 건 집에서 시간 있을 때 잠깐 쓰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저자 역시 과연 그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냉정하게 글 쓰는 것을 업으로 하면 따라오는 현실적 문제들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이건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생일대의 고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편을 그만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시를 쓰고 글을 쓴다는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신기해요. 매번 그러한 사람들의 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었을까? 또는 도대체 어떤 고민과 괴로움이 저자들을 그러한 결정으로 내몰게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책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해봤으니까요. 지금은 그러한 경험을 에세이를 통해 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람들의 결정이 다 저와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비슷한 고민이었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은 각자가 다르니까요. 너무 좀 진지한 얘기였나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와 봐야겠습니다. 질문 23. 아니, 일일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을 거면 영어 독서를 왜 해? 그냥 책을 읽으면 되지. 이 발상이 약간 좀 되게 유치하지 않나요? 비록 제가 쓴 질문이지만 이게 순수한 건지 아니면 유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영어 독서를 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은 아니었어요. 영어 독서를 통해 그걸로 책을 쓰고 백문백답을 기획하면서 고민을 해보다가 찾아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영어 독서를 권유할 때 그냥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아닌가? 그냥 내 생각인가? 아니, 그건 그 생각이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와닿는 제 견해를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외화를 틀어줄 때 더빙돼서 나오는 영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TV에서 본다면 외국 배우가 연기를 하지만 뭐 대사는 한국어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 말이에요. 하지만 요새는 그런 더빙된 영화 시장보다는 자막으로 입혀서 나오는 영화가 거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대사를 더빙하는 것이 배우의 연기력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장 한국적인 자막을 보여주는 대신 배우의 연기력과 대사를 살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 겨울왕국2를 더빙된 영화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자막으로 나온 걸로 보시겠어요? 물론 아이들은 더빙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매번 눈으로 자막을 이렇게 막 굴리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단순히 재미를 느끼기 위함에도 자꾸 배우의 발음이 신경 쓰이고 배우의 대사에 주목하려 하잖아요. 뭐 그런 이치입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영어 독서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귀찮은 일이긴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전달된 한글로 이해하자니 차라리 영어에서 내가 그 느낌을 알고 가정하는 게 훨씬 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레이션을 그냥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책에서 나오는 수많은 지문을 통해 바이올레이션 단어 자체를 느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올레이션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아니, 왜 그렇게 영어 단어에는 뜻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지만 막 알게 모르게 다른 뜻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just도 그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뭐 honor 또는 뭐 honest 등도 학교에서 외울 때는 뭐 4-5개의 뜻을 외워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전 집필자라면 단어에서 쓰임이 제일 빈번한 것들을 추려서 한글로 풀이하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violation은 위반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위법이라고 많이 쓰였으면 그냥 위법이라는 뜻도 추가되는 거고, 뭐 침해라는 의미로도 쓰였으면 침해라는 뜻도 추가되고 하는 거겠죠. 이게 아니라면 영어 단어 자체가 가지는 고유 느낌을 한글에서 빈번하게 쓰는 어휘로 대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violation의 영영사전 뜻이, 근데 이거 사실 다른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violation의 영영사전 뜻이 the act of going against or refusing to obey an law, an agreement, the act of not respecting somebody's rights, peace, privacy 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뭐 법규나 협정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것을 어길 때 쓰는 표현이거나 누군가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에 맞게끔 영어사전에서 추가되는 것이죠. 그게 때로는 위반이 되고 때로는 위법이 되고 침해가 되는 것 등 말이죠. 제가 영어 독서에서 첫 번째 정의는 영어 독서는 사전과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전이 꼭 영어사전만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킨들을 이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본 사전은 영어사전 플러스 영영사전이 됩니다. 그럼 그 두 개를 가지고 영어책을 읽는 거예요. 때로는 영영사전이 주는 영어권의 시각에서 이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어사전을 통해 한국적 시각에서 이해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이 단어의 한국적 쓰임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임을 문맥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이 해석하기 편한 상태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의 범위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언어로 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짜릿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읽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리스닝을 할 때 안 들리는 단어가 나오면 뭐 2번 반복하지 않잖아요. 외국 영화를 봐도 자막으로 영화의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영어로 말하는 대사를 통해 그걸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독서는 오직 읽기를 해야지만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읽어야지만 책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읽기까지 때로는 영영사전의 도움을 받았다가 때로는 영어사전의 도움을 받으면서 책을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한 영어를 읽는 내내 여러분이 외국인 저자의 생각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게 꼭 완벽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존재할 겁니다. 그게 번역서를 읽고 또는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것과는 약간 다른 느낌을 줍니다. 글로 쓰는데 매번 이렇게 한계를 느끼지만 다시 표현하자면 그냥 약간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로봇처럼 기계처럼 막 읽지는 않잖아요. 읽으면서 때로는 느끼고 때로는 뭐 자료도 찾아보고 가끔은 저자의 의견에 공감과 반대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읽잖아요. 그러한 과정은 모두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고하는 순간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영어 독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은 또 전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한글이 아닌 원서를 영어를 통해 읽으면 한국인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 다른 감정입니다. 막 뭐 공부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더 나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에 봐요.